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좌파의 지식인 언론인들이 나서서 맹목적으로 조국을 옹호하는 것, 이 좌파의 돌격대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제1차 시리즈 작가 공지영,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시인 안도현. 자, 그런데 2차 돌격대 군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국이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고 문재인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국을 임명 강행할 것 같다라는 눈치를 채고, 자, 그렇다면 조국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리고 조국을 옹호하는 대열에서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섰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이 YTN 저녁 메인 뉴스의 앵커를 담당하고 있는 변상욱, 그리고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때 경기도 남양주에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검수의 김어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차례차례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좌파 지식인들이 좌파의 조국을 옹호하러 나서는 것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얘기하는 팩트나 논리나 어떤 합리성, 이런 것이 국민들을 전혀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허무맹랑하고 근거가 없고 왜곡되고 현실과 많이 비틀어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다 라는 지적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엉성한 논리, 그저 감성팔이. 첫 번째, YTN은 시청자 여러분 준공영방송입니다. 그 YTN의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를 맡고 있는 변상욱, 원래 CBS의 PD로 들어가서 CBS의 기자, CBS의 컨텐츠 본부장, 이런 직책을 맡았던 인물인데 CBS의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본부에서 국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어저께 광화문에서 있었던 한국당의 집회에 청년단체 대표로 백경훈 씨가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나 같은 세대들은 개천의 붕어나 깨구리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식의 조국 딸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경훈 대표를 두고 변상욱 씨가 자신의 SNS에 하긴 그런가 보다, 반듯한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숫골 마이크를 잡지 않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숫골이라고 하는 것은 수구꼴통, 좌파가 우파를 비난하는 데에 즐겨 쓰는 표현이죠. 나에게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어서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자, 그렇다, 그런 모양이다. 반듯한 아버지가 없어서 숫골 마이크를 잡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조국이 반듯한 아버지인 것처럼, 아니면 그게 아니면 어쨌거나, 아버지를 제대로 못 만나서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숫골 마이크를 잡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무슨 좌파의 나팔수라든가 좌파의 민정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면 문제가 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우파가 좌파를 공격하는 것처럼 좌파가 우파를 공격하는 데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그러나 변상욱의 케이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변상욱이 준공영방송의 앵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 연합뉴스 TV나 YTN 같은 준공영방송, 그리고 서울시민의 시금으로 운영을 하는 공영방송, 교통방송, 이런 방송의 앵커는 사실 좌우를 떠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앵커를 맡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앵커는 중립적인 인사가 맞고 좌우의 패널리스트들을 출연시켜서 그들의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송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YTN 같은 준공영방송의 앵커에 변상호 같은 정치색이 아주 노골적인 그런 사람을 앵커로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더군다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대로 앵커가 정치적인 중립을 깨고 저런 식으로 완전히 편향적인, 그리고 논리도 없는, 무슨 뭐 논리적으로 무엇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감성파리가 돼서 무슨 뭐 저따위 표현을 쓰는 이런 식의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준공영방송의 저녁 메인 시간대 앵커라는 사실, 저는 YTN이 저 앵커를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앵커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금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거론하는 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저를 포함을 해서 11명의 우파 논객들을 종편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사진과 뭐 이런 발언 내용과 이런 것을 완전히 무슨 저 홍위병 대자보처럼 발표를 했던 민원연, 좌파의 언론 시민단체 민원연의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과거에 이 말지의 기자 출신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영외고에서 운영을 했던 학부형 인턴십. 이 학부형 인턴십을 통해서 조국 부부가 그 단국대학교의 장영표 이 부부에게 얘기를 해서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개인 인턴십을 운영을 했고 조국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시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학부형 인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인류 학교가 되어버린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다른 일반 고등학교는 이런 학부형 인턴십을 운영할 만한 그런 어떤 이 자원이 없습니다. 왜냐, 이런 뭐 의사나 또는 저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교수나 이런 학부모들을 줄줄이 두고 있는, 특히 저 한영외고에서도 유학반에 특정해서 두는 이런 식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수월성 교육 중에서도 대단히 수월적인, 대단히 특혜에 해당이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문재인이 공약도 이 자사고라고 하는 수월성 교육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공약 아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사실상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좌파 교육감 출신 전북도 교육감이 완전히 상상고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정권이 이런 자사고 같은 수월성 교육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없애려고 들면서 이 최민희 전 의원은 학부형 인턴십을 아주 우수한 교육 사례라고 방송에 나와서 칭송을 해댔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조국 사태에 관해서 집요하게 각종 진실을 캐고 있는 이런 언론을 과거 노무현 대통령 부부의 논두렁 시계 사건, 이런 식의 악의적인 보도라고 선동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어떤 보도가 왜 잘못됐는가에 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김어준은 자기가 진행을 하고 있는 교통방송의 프로그램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딸이 논문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자기 소개서에 한 줄에 불과한데 그것이 부정 입학에 영향을 미쳤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의 대학원 교수가 자신이 개인이 사비로 만든 장학금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뭐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5년 전에 그 입학 사정 자료가 전부 다 폐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진위를 밝힐 수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논문의 저자로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것이 입학 사정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아니 면접 때 면접관들이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 논문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제출하는 각종 연구활동의 내역을 적는 목록에 논문을 안 넣겠습니까? 그리고 논문이 6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쉽게 논문 자체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걸 누가 합니까? 5년 전에 5년 동안 보관하고 자료를 전부 다 폐기했는데, 장학금도 아무리 개인이 만든 장학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화감과 박탈감을 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가난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저 따위 논리로 그런 장학금 싹쓸이를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좌파 돌격대들의 이 논리의 수준이 정말이지 돌쇠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